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첫 주택에 대해서 LTV를 80%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한테 70% 일괄 적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 규제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LTV 비율을 약 80%로 측정한다는 건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8억 대출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 30% 하락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차주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냥 대출 갚지 말고 배째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차주가 채무 상환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금융기관 부실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LTV 80% 적용을 해주긴 하는데 소득심사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한 LTV 대출 규제 보겠습니다. 자, 이 LTV 대출 규제는요,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40% 이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50% 이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아파트 대출받을 때 4억밖에 안 되고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은 10억짜리 아파트 대출받을 때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9억 이하분일 때고요. 그 초과분 같은 경우는요, 그 투기과열지구는 9억 초과분이 20%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30%로 대출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10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요. 10억 초과분만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가 15억이 넘어버리면 대출이 한 푼도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TV 규제는요,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대출 비율이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의 9억 아파트 아까 설명드린 대로 40%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4억 아파트 9억 초과분은 LTV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4억 6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투기과열지구의 16억 아파트는요, LTV가 제로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가 아파트에 살수록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보면요, 14억짜리 아파트 살 때 대출이 14억 6천밖에 안 되네.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매수자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당의 대선 후보 모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사람들이 집 마음껏 못 사게 하냐. 그 이유도 아실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상승세 보면요, 2019년까지 서울 중심 지역, 특히 강남 상구의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런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기대이익이 높은 고가 주택의 수요가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가 주택 수요를 어떻게 줄어드냐? 대출 비율을 차등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거죠. 자, 작년에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소영길 전 대표의 주장으로 일부 완화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9억 이하 주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DSR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또한 최대 우대 대출 한도도 4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작용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대출 규제 완화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요, 먼저 초고가 아파트 LTV 완화 부분입니다. 지금 9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LTV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10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요. 이 부분을 어디까지 풀어줄 것인가? 그럼 당연히 이런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게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위에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적정 수준에서 완화할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가 바로 DSR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현재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못 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연 풀어낼 것인가? 이게 관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현재 차기 정부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자한테 LTV 상한을 80%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그래요. 지금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아니면 대출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도 처분 조건 없이 LTV에 30에서 40% 적용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나온 것이 있어요. 바로 DSR 부분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DSR 40%가 존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12억 아파트 대출 받으려면 4억 2천만 원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LTV를 만약에 70%까지 풀어주면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8억 4천만 원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이런 돈을 대출해줘도 될까요? 그래서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적용되는 DSR 40% 적용할 때 이 8억 4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바로 연봉이 1억 1,200만 원 정도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이 1억 1,2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대출을 못 받죠. 그래서 LTV 규제를 풀어도 DSR 규제를 안 풀면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과연 인수위에서 이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까? 이게 지금 시장의 관심이라는 거죠. 자, 근데 벌써부터 언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DSR 규제 대통령도 못 푼다. 왜냐면은 이 DSR 규제는 기본적으로 은행 건전성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바로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젤3 국제회의기구 IFRS 9을 준수하기 위해 신설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은행 건전성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하자. 많은 대출 받은 사람 자산 가격만 보고 대출해 주지 말고 그러다가 자산 가격 폭락하면 어떡해.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대출해 주자고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이명박 정부 때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도입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풀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지금 가계부채가 이미 한계치로 치솟았잖아요. 가계와 기업빚이 4,500조고요. 가계부채만 따로 봤을 때 GDP 대비 106%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수치를 넘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푼다고? 무엇을 위해서? 자, 또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지금 1.25%까지 올라갔어요. 제일 방심하기 쉬운 금리 수준이 여전히 저금리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은 2022년에 금리 인상이 꽤 자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미국에서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리 상단이 올해 중에 2.2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연말까지 2.2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반으로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은 과도한 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출 부담이 이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부분이잖아요. 차기 정부에서 주택 살 때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들의 이자 부담까지 감안을 했나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감안 못합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기 정부에서 예대 마진 공시제도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큰 폭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가 먼저 뛰었고 정책 금리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연말만 돼도 이 예대 마진 확대된 거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출 금리 상승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더해주는 정책이 과연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것인가? 각종 호재를 뿌리고 언론들이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분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다? 제가 오늘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늘 국채 10년물 금리가 3%를 돌파했습니다. 7년 6개월 이래 최고입니다. 2014년 수준만큼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대출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 건지 그리고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건지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이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옛날의 저금리 시기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차기 정부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서 대출 규제 푸는 거 절대 무주택자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집 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대출 규제 풀어주는 거 환영하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내년에 악재가 전부 다 모이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죠. 쇼킹 부동산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로 하는 것이 기회를 잡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